숙대 정회인이 알려주는 복수, 연계 전공 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21학번 김지연이고요. 현재 법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21학번 김민재입니다. 본 전공은 정치외교학과이고 연계 전공으로 빅데이터 분석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번에 재학 중인 우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경제학을 복수 전공으로 시작했고 현재 수업은 3개 정도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번 이지연입니다. 저는 현재 공공민재학이라는 연계 전공 과목을 연전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전공을 소개해주세요. 법학부는 형법과 민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주로 범죄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민법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연계 전공이 트랙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IT 계열, 컴퓨터 공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연계 전공이 있고 저는 그거 말고 데이터 분석학 쪽으로 트랙을 따르고 있고요. 분석학에서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경제학과라는 그 명칭에 걸맞게 경제학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요. 경제학 관련해서 원리, 경제학의 역사, 그리고 적용한 무역 등 다른 분야에서까지 수업까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에서 또 협상 논리와 관련한 과목도 있는 것 같고요. 공공인재학은 나중에 행정고시나 외교관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법학이나 경제, 행정 등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복수, 연계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법을 공부하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에 관심은 어느 정도 있던 상태였고, 제가 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인데, 그걸 위해서는 법을 공부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법학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어서 법학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복수 전공으로는 홍보 광고학과를 하고 있는데 마케터가 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로 나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또 요즘 대세가 데이터 분석이다 보니 또 데이터 분석학과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마케터가 되고자 합니다. 뭔가 어릴 적부터 좀 일상에서 가까운 학문이고 또 세상을 넓고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외교학이란 본 전공을 고른데도 정치라는 한 분야가 생활에 끼친 영향이 큰 것도 있었고 경제 역시도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밀접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을 필수로 배워야겠다. 뭔가 정치학이나 경제학처럼 분야가 넓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싶어서 경제학을 신청했고요. 경제학을 배웠을 때 나중에 진로나 취업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특히 제 진로상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 과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미래의 제 꿈이 외교관 선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부를 복전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법학부를 복전하면 법학만 듣게 되는 불성사가 될 것 같아서 경제나 행정 등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공공인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법학부와 정치외교학과 공부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데요.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조금 자기의 생각을 잘 펼치는 게 관건이라면 법학부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법학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자극을 받지만 그만큼 성적을 받기도 엄청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에타에 그 법학부에서 A뿔을 받는 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결과를 받았어요. 그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일 때에는 12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은 공부에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따라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고 정말 많았죠. 먼저 이게 통계학과 쪽의 연계 전공이다 보니까 되게 이과적인 지식을 많이 요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 돼서 확률과 통계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무리 제가 분석학 트랙을 따른다 하더라도 코딩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고 있긴 한데 전문가들을 따라가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적이 나왔을 때 뭔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조금 시험 성적이 나올 때면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극복해야 할 거죠. 어떤 정혜송에게 의 전공을 비추천하시나요? 정치외교학과가 세상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다가간다면 법학부는 이미 실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보다 실생활에 대해서 일어나는 법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법학부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추천은 살짝 자기가 이과적인 머리가 좀 트여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확률과 통계를 아직 이어져버리지 않았다 하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코딩이 재밌는 문과생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취업할 때 이게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하는 걸 추천드리고 반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코딩과 수학이랑은 절교를 이미 했다. 그런 분들에겐 아무리 취업의 길이 열려 있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학을 어렵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뭔가 경제학은 선수 과목이 있다 보니까 차근차근 밟아가는 느낌이고 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쉽게 원리를 익히면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경제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난 정말 수학도 싫어,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 이런 학생들은 조금 비추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추천하는 학우분들은 저와 같이 미래 외교관 선발 시험과 같은 국가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비추천하는 건 법학부 수업이 주여가지고 좀 암기식 그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 없이 통한기를 싫어하시는 학우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복전 연전을 하기 전에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나요? 복전을 결정하시기 전에 민법 총론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민법 총론이 사실 양도 되게 많고 어려워가지고 법학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난 힘든 관문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법학부에선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비슷한 전공이 하나 더 있는데 비즈니스 애널리스틱 전공이라고 걔는 학생 자율 설계 전공일 텐데 아마 이게 살짝 빅데이터 분석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인문계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틱 입문을 들어서 어떤 직무가 있는지 살짝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경영학과 과목이긴 한데 경영정보 처리론이라고 걔는 코딩이라기보다는 SQL 같은 간단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한번 다뤄볼 수 있어서 그런 걸 한번 맛보기를 해보고 이 길이랑 잘 맞는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는 경제학 개론이라는 교양도 있고 또 경제학 원론이라는 전공 수업이 코드 교류로 되게 다른 학과에서도 전공 인정으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론과 원론의 차이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고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면 경제학 개론이나 원론 둘 중에 하나를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교양이니까 경제학 개론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거란 점도 알려드려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강의인데요. 일단 민법 총칙을 듣고 자기가 법이랑 좀 맞다 싶으면 이 공공인재학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들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